무대 위에 선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는 지난 1년간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 예술고등학교에 첫 발을 디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험난했던 여정이 말이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유진은 그저 졸업할 때까지 조용히 지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것이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예술고등학교 중 하나인 이곳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은 분명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매일이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사람들의 눈빛이 등을 따라오고 누군가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기 봐, 새로운 아시안이야. 자신의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들에게 유진은 그저 이방인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고 누군가와 말할 때마다 목소리는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럴수록 유진은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곳은 음악실이었습니다. 유진이 소중히 간직해온 가야금 케이스를 본 아이들의 반응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저게 뭐야? 차이니즈 기타? 아, TV에서 본 적 있어. 뭐 코리안 전통 악기라나? 뭐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걸 들고 다녀? 그 말들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유진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학교였지만 유진에게는 언제든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성벽 같았습니다. 유진은 가야금 케이스를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안에 든 가야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엄마의 숨결이었고 유진이 이곳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한국의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한국에서 꽤 이름 있는 전통 음악가였습니다. 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엄마 옆에서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5살 때부터 작은 손으로 줄을 튕기기 시작했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엄마와 함께 작은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네가 내는 소리엔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한단다. 그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네 마음의 울림이 들려야 해.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엄마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살 봄날, 엄마를 잃은 유진은 가야금도 함께 잃은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줄에 닿을 때마다 엄마가 없다는 현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으니까요. 연주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결국 유진은 가야금 케이스를 닫아버렸습니다. 외할머니가 유진을 돌보게 되셨습니다. 7순이 넘은 할머니는 무거운 가야금 케이스까지 짊어지셨습니다. 네 엄마의 혼이 이 안에 있다. 언젠가 네가 다시 열고 싶을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할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미국행은 갑자기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연주회를 보러 왔던 미국 예술학교 선생님이 유진의 예지 영상을 보고 장학생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던 유진은 가야금까지 짐 속에 넣었습니다. 왜 가져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건 엄마와의 약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로 하지 않은 마음속 깊이 묻어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기숙사 방에 도착한 첫날, 가야금 케이스는 침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면 아픔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케이스가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의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조던 교장이 유진을 사무실로 불러들였던 그 오후는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유진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복도를 걸어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맞아들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어있던 의도를 유진이 알아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교장은 다가오는 학교 예술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통악기 연주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야금을 꺼내 연주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학교 게시판 앞은 예술제, 공연 프로그램을 확인하려는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유진도 다른 학생들 틈에 섞여 게시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오프닝, 무대 첫 번째 순서에 또렷하게 적혀있는 유진 김. 한국 전통 가야금 연주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유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의를 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마치 전시품처럼 프로그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유진을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시아 전통 공연이라며 기대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교장이 다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진 채로 교장실에 다시 찾아간 유진은 간곡히 사정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장학생으로서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할 경우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유진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장학금 없이는 이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서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그것이 엄마의 유산인 가야금과 함께라면 더욱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유진은 침대에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유진의 마음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한국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외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 바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는 유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야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5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민족의 혼이 담긴 소리라고, 유진의 엄마도 그 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무대에 설지 말지는 유진이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낸다면 그것은 유진답지도 유진 어머니의 딸답지도 않은 일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유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유진은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할머니의 말씀은 여전히 유진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밤 침대 밑에 놓여진 가야금 케이스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달랬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왠지 천리만 리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숙사 관리사무실에서 유진 앞으로 온 국제우편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적힌 편지와 함께 오래된 손수건, 그리고 낡은 악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악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처음 가르쳐 주셨던 청성곡의 악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이 곡은 유진의 엄마가 16살에 처음 무대에서 연주했던 곡이라고, 그리고 유진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들려준 곡이기도 하다고 말이죠. 이 소리는 집안의 혈맥을 타고 흐르는 것이니 미국에서도 그 소리를 잊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펼쳤을 때 희미하게 나는 향기는 유진을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엄마가 늘 사용하시던 자국화 향수 냄새였습니다. 12살 생일날 엄마와 함께 첫 공연을 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긴장한 유진에게 엄마가 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했던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무대 위에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그러면 청중들이 그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유진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온갖 감정들이 모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움, 후회,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결심이 유진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녘, 유진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연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니, 연주해야만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손에 쥐지 않았던 가야금을 다시 연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은 둔해져 있었고 연주 감각도 무뎌져 있었습니다. 무대까지는 단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가야금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케이스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은 가야금 위로 창문 사이로 새어든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줄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한음이 조용한 기숙사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리움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바로 옆에 앉아서 괜찮다고, 유진아 괜찮다고 말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청성곡의 첫 소절을 연주해 보았습니다. 손가락은 어색했고 음정도 불안정했지만 그 소리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살아있었습니다. 엄마의 숨결이, 할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그 소리 속에 녹아들어가고 있음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유진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딸로서, 할머니의 손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진 자신으로서 무대에 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가야금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은 연습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기숙사 방에서는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유진은 조심스럽게 음악 선생님 사만다를 찾아갔습니다. 사만다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음악실 뒤편에 있는 작은 연습실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그곳은 마치 폐기물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피아노와 사용하지 않는 악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오후가 되면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진은 그곳에 가야금을 자리 잡았습니다. 첫 연습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첫음을 튕겼을 때 손가락 끝이 아팠습니다. 줄의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음 한음 조심스럽게 연습해 나가는 유진의 소리는 불안정했고 리듬은 흔들렸습니다. 예전의 감각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아니 가능한 모든 시간을 그 작은 방에서 보냈습니다. 3일째 되던 날부터 손끝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 줄이 손가락을 베어 작은 상처들이 생겨났습니다. 아팠지만 그 아픔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같았으니까요. 매일 조금씩 유진의 손가락은 줄에 적응해갔고 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청성곡의 선율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던 그 따뜻하고 깊은 소리가 말이죠. 그러던 어느 오후, 연습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유진은 놀라 연주를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금발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전공생으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주자 중 한 명인 제니퍼였습니다. 제니퍼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며 그냥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연습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제니퍼는 계속 연주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가야금 앞에 자세를 잡고 청성곡의 첫 소절을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떨려 음이 흔들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제니퍼는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가끔 힐끔 쳐다보면 그녀는 마치 음악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음을 마치자 제니퍼가 눈을 떴습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마치 물 위를 걷는 달빛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표현은 유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가 이 곡을 설명할 때 쓰셨던 표현과 비슷했으니까요. 제니퍼는 이 악기의 이름을 물었고 유진은 조심스럽게 가야금이라고, 한국의 전통 현악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제니퍼는 다가와서 가야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만져봐도 되냐고 허락을 구한 후 조심스럽게 줄을 건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한 음에 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얼어붙었던 유진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제니퍼는 종종 유진의 연습실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했지만 점차 서로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의 느낌을, 유진은 가야금으로 표현하는 자연의 소리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음악은 달랐지만 음악을 향한 마음은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니퍼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연주에 바이올린을 더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진이 괜찮다면 말이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전통 가야금 연주에 서양 악기를 더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니퍼와 함께라면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의 깊은 울림과 바이올린의 섬세한 선율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져 연주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유진에게 그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두 악기의 소리는 더욱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가야금이 만들어내는 한국적인 정서와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선율이 만나 새로운 음악적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진은 이것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술제 당일이 밝았습니다. 유진은 아침부터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할머니가 특별히 보내주신 연분홍색 저고리와 진한 자주색 치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동안 문득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항상 공연 전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곤 하셨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 유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진정되었습니다. 학교 강당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다른 출연자들이 저마다 악기를 조율하고 무대 의상을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유진의 한복을 본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고, 진짜 공주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첫 번째 공연자로 기다리는 동안 유진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하려는 일이 옳은 것인지,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조던 교장이 무대 앞으로 나와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술제의 첫 순서로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학생의 전통악기 연주라고 말하는 교장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무대로 나가라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유진의 다리가 떨려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제니퍼가 속삭였습니다. 기억하라고, 우리는 함께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유진은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강당의 조명이 얼굴을 비추자 눈이 부셨습니다. 가야금을 자리에 놓고 앉는 동안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코스튬 플레이 같다고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웃음소리들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순간 모든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가야금 줄에 올려놓기도 어려웠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보니 조던 교장의 기대에 찬 미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진의 연주를 기다리는 미소가 아니라 특이한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처음 가야금을 가르쳐 주시던 날, 어린 유진의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줄을 튕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진짜 음악은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소리 속에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강당의 소음은 이미 유진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첫음을 튕겼습니다. 맑고 깊은 소리가 강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음한음 엄마의 청성곡을 연주해 나가는 유진의 손끝에서는 단순한 선율이 아닌 깊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 엄마를 잃은 슬픔,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다시 찾은 용기까지 모든 것이 그 소리 속에 녹아들어갔습니다. 연주 중간에 유진은 눈을 들어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웃음이나 웅성거림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유진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또 다른 얼굴들에는 감동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곡의 중간 부분에 이르렀을 때 무대 뒤에서 제니퍼가 바이올린을 들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연습했던 대로 가야금의 선율에 바이올린의 소리가 더해졌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순간, 유진은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었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야금의 깊은 울림과 바이올린의 섬세한 선율이 강당 전체를 감쌌습니다. 두 악기가 주고받는 선율 속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소녀의 우정이, 그리고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언어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연주하면서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숨어야 할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가야금의 소리처럼 자신도 이곳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중에 흩어지고 난 후 강당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과 제니퍼는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유진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수도, 환호성도, 심지어 작은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당 안에 수백 명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연주가 실망스러웠던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제니퍼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정적은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질 것만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일어서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앉아 있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유진이 경험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본 유진의 시선이 조던 교장에게 닿았습니다. 교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냉소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곤혹스러우면서도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정말로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용기를 내어 무대에 섰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닿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음악 선생님 사만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만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고요한 강당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선생님의 박수를 본 한 명의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보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차례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박수는 강당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박수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느새 강당의 절반 이상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관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유진을 무시하던 학생들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눈에서도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실망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깊은 감동에서 오는 경외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진의 연주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쉽게 현실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수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관객석을 바라보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다시 조던 교장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유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교장의 사과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박수가 점차 잦아들면서 유진과 제니퍼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연주였다고, 그 악기의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유진과 제니퍼의 합주는 마치 동양과 서양의 대화 같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들이 유진의 귀를 채웠습니다. 이제 유진은 더 이상 이상한 아시안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연주를 들려준 진정한 음악가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의 그 짧은 시간이 유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도,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야금과 함께, 그리고 진정한 친구 제니퍼와 함께 유진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술제가 끝난 다음 날, 유진은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유진을 보는 시선들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호기심, 어린 눈빛이나 무시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친근함이 담긴 따뜻한 시선들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여러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술제 전까지만 해도
유진의 존재를 모르는 척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던 유진에게 몇몇 친구들이 다가와 함께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 악기가 정말 특별한 것 같다고, 어떻게 배우게 되었느냐고 말이죠.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해, 한국의 전통 음악에 대해, 가야금이 가진 500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음악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유진에게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앞에 나갔습니다. 가야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고, 그것은 역사와 문화의 소리라고, 한음에는 자연의 소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조던 교장이 유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교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연주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며, 솔직히 처음에는 단순한 다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각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장은 학교에서 아시아 전통악기 전시와 공연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이 중심이 되어 도와주었으면 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문화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유진은 외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의 엄마가 남긴 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뿌리와 연결된 소리였다고, 유진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 정말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유진은 약속했습니다. 다음 방학에는 꼭 한국에 가서 할머니 앞에서 직접 연주해드리겠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기다리고 있겠다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몇 주 후 학교 게시판에는 아시아 전통 악기 전시회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유진이 진행하는 가야금 체험 워크숍 안내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 정도나 참가할까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어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술제 날 유진을 놀렸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워크숍 첫날, 학생들 앞에 앉은 유진은 천천히 가야금의 기초를 설명했습니다. 가야금은 손끝으로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연주하는 것이라고, 줄을 튕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떠올려보라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도 유진처럼 연주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중요한 것은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니까요. 제니퍼와 유진은 다른 공연을 위한 연습도 계속했습니다. 가야금과 바이올린의 만남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의 탄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음악을 통해 더욱 깊어져 갔고,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유진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는 이제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엄마를 생각할 때면 이제 자신의 소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함께 울리는 소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가야금의 맑은 음색처럼 우리의 삶도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이 어우러져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방인으로 시작했던 이곳에서 이제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가야금과 함께 유진은 앞으로도 자신의 이야기를 소리에 담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리를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